2013년 1월 어느 날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 구조대는 한 가족의 딸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를 받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어느 원룸 508호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곳에 신고한 가족들이 119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21살 수정씨는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1월 22일 화요일 저녁 일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수정씨는 남자친구와 2주 전에 헤어졌는데 남자친구는 이별을 인정 못하고 마음이 떠난 수정씨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그녀가 쉬는 날이면 그녀를 찾았고 오늘도 전 남자친구를 매몰차게 뿌리칠 수 없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수정씨를 찾아왔고 둘은 마트에 들러 먹을거리를 사서 수정씨 원룸으로 들어간 뒤 다음날 새벽 23일 전 남자친구는 원룸을 떠났습니다. 예약 손님이 있던 1월 24일 수정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동료들은 무단 결근한 적 없던 수정씨가 출근을 안 하자 그녀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한 명이 걱정되어 퇴근하면서 수정씨 원룸을 찾아가 봤지만 평소 자주 놀러가던 동료 집이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바뀌어 있어서 수정씨 안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걱정된 동료는 수정씨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24일 밤 9시경 수정씨의 원룸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수정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지만 도어락이 잠겨 있어서 옥상을 통해서 외벽을 타고 베란다 창문으로 내부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은 그때 잠겨져 있는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었고 수정씨가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수정씨는 무릎이 꺾인 채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로 얼굴은 구타로 인해 뭉개져 있었고 목의 오른쪽 부위를 무려 13차례나 찔렸으며 가슴 명치 부위는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의 전형적인 사건 현장 모습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손으로 목이 졸린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현관문은 잠겨진 상태로 외부에 침입 흔적이나 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라진 금품이나 물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가 화장실에 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인의 위에 목이 졸린 상태에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다시 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이 원룸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새벽에 원룸에서 남자친구가 나가는 것을 보고 전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보고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를 좋아하기에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수정씨의 집에 간 것도 약속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 외에는 드나든 사람이 없었기에 따로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그는 제안에 동의했고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결백하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수정씨와 비슷한 모습으로 목에 칼이 찔린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며 경찰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의 목을 찔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서에는 경찰을 원망하는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피로 지장까지 찍어놨습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고 억울하다. 경찰은 아니라는데도 믿어주질 않는다. 경찰의 가혹행위로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에서 무서워서 살 수 없다. 내가 똑같이 죽어주면 되잖아. 수정씨와 하늘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강제 수사를 벌인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고 전 남자친구 유족들의 말은 경찰과 달랐습니다. 걔는 수정이가 죽은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출근하다가 일하는 의류 매장 앞에서 잠복을 하던 경찰이 출근하는 동생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네가 수정이를 죽였지 겁박하면서 연행을 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전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동시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몰려 연행까지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전 남자친구가 사망하고 이틀 뒤에 또 다른 용의자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육죽 오타방에 살고 있던 26살 김씨였습니다. 2차 감식을 시작했는데 수정씨 집 옥상으로 올라가는 건물 계단에서 아주 작은 혈흔을 발견했고 김씨 옥탑방 손잡이에서도 작은 혈흔을 발견했으며 검사 결과 이게 피해자 혈흔이었습니다. 이 근거로 집을 수색을 했는데 김씨 옷과 신발 등에서 피해자 수정씨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23일 날 오전 2시쯤에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 층에 살던 그 여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처음 만났어요. 얇은 옷차림으로 옥상에 올라와 담배를 피더라고요. 처음 대화를 했는데 여자가 먼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 안에서도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게 제 외모 때문이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나를 살인범을 닮았다고 외모 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욕을 하며 다투다가 그 여자가 신고를 할까봐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과도를 들고 저를 위협했고 제가 너무 화가 나 과도를 뺏고는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때리자 그녀가 침대 위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들고 있던 과도로 그녀의 목과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뒤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던 김씨는 어릴 적부터 얼굴에 있던 상처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수정씨가 막말과 외모 피하를 하자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에게 수정씨가 옥상에 올라올 때 안경을 쓰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범인은 쓰고 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씨 아버지는 애초에 범인이 옥상에서 딸을 봤다는 것부터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시력이 너무 낮아 문 밖을 안경 없이 나갈 수도 없는 상태라 주장하였으며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서 얇은 옷을 입고 옥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수줍음이 많아 처음 보는 사람과 말도 잘 섞지 않는 성격이라고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범인이 딸의 집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잔혹한 살해 방식과 이후 체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봐서 침입을 한 뒤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진술할 수 없기에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원인을 피해자 쪽으로 동기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범인은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도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유족의 계획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김씨의 우발적 살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차 감식 때 그냥 CCTV만 보고 전 남자친구에게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인 결과 억울한 죽음만 한 명 더 만들었습니다. 만약 전 남친이 자살을 하지 않고 경찰의 압력에 거짓 자백을 했다면 2차 감식도 없었고 그대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겠지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수정씨의 집에 간 것도